자, 여러분 29강 이제 결산 관련해서 이제 종합 사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종합 사례를 뒤편에다가 또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결산 과정을 잘 이해해야지 또 뭐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이런 어려운 과정 가서도 결산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조금 힘들어도 꼭 연습장에다가 같이 메모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책에다가는 어, 이렇게 공란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고 그 뒤에다가는 해답이라고 해서 또 답을 달아놓은 게 있으니까 공란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같이 메모한다든지 아니면 불편하면 연습장에다가 적어도 좋고요. 자, 볼게요. 첫 번째는 거래를 인식해서 붕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아주 간단한 사례인데 여러분 여기 사례 안에 기본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보시면 자, 첫 번째 11월 1일 연습장이나 뭐든 쓰면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상기업으로 11월 1일 5천만 원 현금을 투자받아서 장사를 시작했대요. 그러면 우리 붕괴를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저도. 자, 좀 지저분하더라도 저도 쓰면서 해볼게요. 현금 5천만 원. 그렇죠? 자, 우리 투자받은 돈은 자본금이죠. 자본금 5천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붕괴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상품 1천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자, 그럼 12월 2일 날 같이 써요, 여러분. 상품 얼마죠? 1천만 원. 자산 증가. 자,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현금 자산의 감소 1천만 원. 이렇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직접 써보라고 그렇게 책을 구성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월 3일 날 상품 2천만 원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우리 그렇죠. 차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증가 2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 자, 대변에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상품 매출, 수익 발생 2천만 원. 이렇게 연습장에다가 적어보세요. 자, 또 종업원 급여 70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됐고 여기 700만 원이네요.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이 700만 원 감소했고, 자, 영업의 사항을 목적으로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했다. 우리 컴퓨터는 뭐라고 하죠? 그렇죠. 비품. 비품이라는 자산이 300만 원 증가했고, 자, 이거는 상거래 아니니까 우리 뭘로 해요? 그렇죠. 미지급금. 미지급금 부채 300만 원 이렇게 증가한 거죠. 자, 이렇게 거래를 인식해서 붕괴하는 단계까지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전기해야죠. 이거 오랜만에 하네요. 전기. 자, 그럼 여러분 연습장에 붕괴를 써놓고 붕괴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저도 여기다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11월 1일 날 현금이 5천만 원이 있으니까 11월 1일 날 여기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전기하는 거죠. 자, 상대 계정은 생략하기로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자본금 5천만 원 대변에 보이세요? 붕괴한 거? 자, 그럼 여기 자본금에다가 11월 1일 날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전기해 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또 붕괴 보세요, 여러분. 12월 2일 날 상품 1천만 원이 있죠? 그럼 여기 11월 2일 날 1천만 원 이렇게 해서 상품이 증가됐어요. 대변에 현금 1천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11월 2일 날 1천만 원 현금 이쪽에다가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1월 3일 날 외상 매출금 2천만 원이 있네요. 그럼 11월 3일 날 2천만 원 이렇게 전기해주고, 또 대변의 상품 매출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11월 3일 날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다가 또는 책에다가 이렇게 연필로 써보시면 돼요. 11월 4일 날 급여 700만 원 있네요. 자, 급여 여기 있네요. 11월 4일 날 700만 원. 대변에 현금 700만 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현금 쪽에다가 11월 4일 얼마예요, 여러분? 700만 원.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그 계정 그 해당 위치에다가 옮겨 적어 주는 거예요. 마지막이네요. 11월 5일날 비품 300만 원 있네요. 비품 11월 5일날 300만 원 있어요. 대변에 미지급금 3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11월 5일날 미지급금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해답에다가도 이렇게 다 메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해답 보지 말고 한 다음에 다시 또 해답을 참고해서 한번 더 해보세요. 자, 분기하고 전기한 겁니다. 그러면 전기한 거를 수정 전 시산표에다가 옮겨 적어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옮겨 적어 볼게요. 자, 보면 현금 T 계정의 차변의 합계가 얼마죠? 5천만 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현금 T 계정 대변의 합계가 얼마예요, 여러분? 1,700만 원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니까 차변 쪽에 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잔액이? 5천에서 1,700만 원 빼면 얼마인가요? 그러면은 3,300이죠. 그죠? 그래서 3,300만 원이 잔액이 남은 거예요. 자, 상품 봐봐요. 여러분, 상품 차변의 합계가 얼마인가요? 1,000만 원이죠. 자, 대변의 합계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상품 자산이니까 당연히 차변에 1,000만 원이 잔액이 남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외상 매출금 차변의 합계 2,000, 대변의 합계는 없어요. 그럼 잔액도 2천만 원이겠죠. 그죠? 자, 비품 찾아봐. 비품 차변에 얼마인가요? 자, 300. 대변은 없네요. 그럼 잔액도 비품 자산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차변에 300. 자, 미지급금 찾아봐요. 미지급금 대변에 얼마 있습니까, 지금? 300. 그렇죠? 차변에는 없네요. 그럼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그렇죠? 부채니까 대변에 잔액이 남겠죠.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잖아요. 그렇죠? 자, 또 자본금 찾아볼래요? 자본금 대변에 5천. 자본금 5천. 차변에는 없어요. 그럼 부채와 동일하게 자본도 어때요, 여러분? 자본도 어때요, 여러분? 대변에 증가하는 거니까 잔액이 대변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5천. 5천입니다, 이거. 5천이에요. 자, 5천. 자, 상품 매출 찾아보세요. 상품 매출 대변에 얼마인가요? 대변에 2천만 원이네요. 차변은 없어요. 그럼 대변의 잔액이 그렇죠.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는 거니까 대변의 잔액이 남게 돼요. 자, 급여는 어때요, 여러분? 급여는 차변에 비용이니까 700만 원 있네요. 대변은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급여는 비용이니까 차변의 잔액이 남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양쪽의 합계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해답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합계는 여러분이 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럼 이거는 지금 수정 후 시산표예요? 수정 전 시산표예요? 수정 전. 그럼 이 수정 전 시산표를 보고서 우리가 기말 수정 분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 수정 전 시산표 보고 계신 거죠? 자, 보니까 자, 수정 전 시산표 이렇게 여러분들 연습장 메모 해놨을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자, 기말 수정 분기를 해보래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상품 매출은 기록되어 있는데 수정 전 시산표에 상품 매출원가 비용이 빠졌죠. 기말에 처리해줘야죠. 상품 매출원가. 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지금 100만 원이 남아있대요. 여기 보시면. 근데 수정 전 시산표 지금 그림 봐봐요. 얼마 있어요, 여러분? 차변의 잔액이. 1,000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인데 1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얼마어치 팔려 나간 거죠? 그렇죠. 900만 원어치 팔려 나간 거죠. 그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상품 매출 원가 얼마입니까? 900. 대변에는 상품 이렇게 해서 기말 수정 분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매출액, 수익의 매출원가 비용이 대응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품은
유형자산이잖아요. 그럼 무슨 삼각해야 돼요? 감가상각해야죠. 정액법이고 잔존가치 없고 내용연수 5년인데 자, 취득을 11월 달에 했으니까 2달만 쓴 거잖아요. 우리 정액법 공식 혹시 기억나나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서 내용연수로 나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들 표정이 느껴집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를 찍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 강의를 찍고 있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또 오래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제 학생들이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이런 표정들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건데 자, 여러분 맨날 제가 하는 잔소리 복습만이 합격의 지름길이다. 자, 유형재산표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용연수로 나누는 건데 거기로 수정전시산표 보세요. 비품에 지금 금액이 얼마 있어요? 300만 원이 뭐예요, 이게? 이게 취득원가잖아요. 잔존가치 없다면서요. 나누기 내용연수 몇 년? 5년. 그렇죠. 그러면은 60만 원인가요? 그렇죠? 60만 원인데 2달만 사용한 거니까 12분의 2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얼마입니까? 60만 원이면 한 달에 5만 원이잖아요. 12개월로 나누면. 그럼 2달 쓴 거니까 10만 원 쓴 거네요. 그럼 이것만큼 차변에 감가상각비 10만 원인가요? 10만 원. 대변에 우리 뭐라고 배웠었죠? 이거 감가상각.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해서 여러분 10만 원입니다. 기말수정분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수정전시산표에 보니까 외상매출금이 2천만 원 있죠. 자, 여러분 봐봐요. 이 채권 잔액의 1%를 못 받을 것 같대요. 그러면 채권 잔액 지금 외상매출금밖에 없잖아요. 그럼 2천만 원에 1%를 추정한 거잖아요. 충당금 잔액은 없으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이게 20만 원인가요? 그쵸? 요것만큼 차변에 우리 어떻게 했었죠? 대손 상각비 20만 원. 대변에는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 2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정분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퇴직금 100만 원을 예상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차변에 퇴직급여 100만 원. 우리 대변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거. 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만 원. 이렇게 해서 기말 수정분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 비용을 내요. 소득세가 지금 50만 원으로 예상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에 소득세 비용 50만 원. 대변에는 여러분 아직 납부 안 했어요. 우리 소득세는 그 다음 연도 5월 달에 내요. 그래서 아직은 안 냈으니까 미지급 세금 부채입니다. 이거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정분기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재무제표를 확정할 때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는 법인기업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전산회계 1급 공부하실 때 배우니까 이렇게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마감한다. 이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수정후 합계잔액 시산표를 그려보면 이제 수정전 시산표에서 아까 기말수정분기 했던 거를 더 추가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계산기를 눌러서 해답을 참고해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해답은 1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수정후 시산표가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수익과 비용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 해답을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수정후 시산표 한번 계산기로 한번 다시 수정전 시산표랑 기말수정분기를 고려해서 한번 이렇게 숫자를 넣어보세요. 정 힘들면 해답을 보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정후 시산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수정후 시산표에 보면 상품 매출이 지금 2천만 원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품 매출은 이월되면 안 되죠. 수익은 이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있던 상품 매출을 차변으로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비용들 뭐가 있나요? 상품 매출원가부터 소득세 비용까지.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려도. 상품 매출원가, 또 뭐 있어요? 급여, 또 퇴직급여. 해답을 참고해서 한번 봐봐요, 여러분. 또 감가상각비. 또 뭐 있어요, 여러분? 대손상각비. 또 뭐가 있나요? 소득세 비용. 자, 요 비용들도 2월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죠? 매출원가가 거기 보니까 900만 원이 지금 찍게 돼 있고요. 급여는 700만 원 찍게 돼 있어요. 그리고 퇴직급여는 100만 원 찍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가 10만 원, 대손상각비가 20만 원, 그죠? 그리고 이제 소득세 비용이 5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과 비용을 집계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가 지금 붕 뜨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마감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라고 하기로 했었죠? 그렇죠. 집합손익. 집합손익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을 마감해 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집합손익. 뭐 집합손익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손익이라는 책도 있고 뭐 다양하게 분들 집합손익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900, 700, 100 하면 1700에다가 1780인가요? 그렇죠? 그럼 1780만 원을 마감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게 집합손익이 2천만 원이 총수익이고 이 1780만 원이 총 비용이니까 수익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더 커요, 수익이? 2천에서 1780만 원 빼면 220인가요? 그럼 220만 원만큼이 뭐예요? 대변에 이 더 많이 잡혀 있는 이 집합손익 220만 원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단기순이익이잖아요. 그럼 그 단기순이익만큼 개인 사업자의 뭐가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기업 같은 경우는 이때 자본금이라고 안 하고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은 또 이익여금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전산회계 1급은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나오니까 그냥 자본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해답에도 똑같이 여러분 제가 체크해 놨으니까 해답 참고해서 이렇게 마감하는 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집합손익 2천만 원 요거 다 더하면 이렇게 하면 이게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수익과 비용이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이런 걸 마감분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다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랑 이론적으로 이런 내용을 듣고 하는 거랑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걸 몰라도 자격증 딸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큰 비중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장부 마감하고 재무제표 작성하고 이런 이 결산의 흐름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도 이거 정확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이 나중에 실기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재무 상태표랑 손익계산서를 그려보면 숫자들이 나오게 되고 요 그림은 해답지 여러분 177쪽에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해답 파일에 제가 다 메모해 놨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마감을 해서 그려보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 재무상태표 이렇게 한번 그려보니까 좀 특이한 사항은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충당금은 차감적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도 해당 자산 바로 밑에 차감적으로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양쪽은 같아야 되는 거고, 요 자본금 안에는 우리 기초자본금과 단기순이익으로 늘어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우리 보고식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구조를. 손익계산서 구조는 반드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뭐라고 하죠? 매출 총이익. 우리 매출원가는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 기초에서 단기 매입을 더하고 기말재고를 빼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900만 원에 사서 2천만 원에 판 거예요. 그래서 얼마 이익이 남은 거예요? 1100만 원. 자, 판매비와 관리비, 뭐 급여부터 대손상각비까지 요거 더하면은 830이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나온다.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세금 내기 전 이익이 나와요. 거기서 세금 내면 당기순이익이 나오는 거죠. 이걸 우리 보고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보고하는 형태로 수익 비용을 기재해 주는 거예요. 보고식.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당기순이익은 가만히 보니까 세금을 낸 후의 금액이니까 개념적으로 보면 세전소득이에요, 세후소득이에요. 이건 세후 금액이죠. 그죠? 세금 낼 것까지 다 내고 당기순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20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여기 기말자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기말자본은 뭐라고 했었어요, 여러분? 기초자본 5천만 원에다가, 그렇죠? 당기순이익 22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산은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책을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복습을 해주시면은 분명히 또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